돌궐족과 고구려가 동맹을 하며 당나라 그리고 수나라와 전쟁을 했던 과거의 역사가 되살아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돌궐과 후돌궐은 기원 후 552년부터 745년까지 존재했던 나라로 오늘날의 투르크 민족이 있는 지금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에서부터 유럽의 터키반도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그 민족성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과 우호 관계에 있으면서 한국전쟁 때 대규모 파병을 했었던 터키에서는 대한민국을 형제국가라고 칭하며 그들의 역사책에서 한국의 발해 고구려와 돌궐 쪽의 동맹관계를 설명하며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돌궐 쪽과 고구려와 발해의 관계에 대해서 잘 배우고 있지 않아서 지금의 투르크 민족과 한민족 간의 우호적 감정이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과거 돌궐 쪽은 중국 대륙 서북쪽과 서쪽에 위치한 민족들로 한반도의 북부의 만주, 연해주 이론까지도 영역을 넓혔었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고구려나 발해와의 아주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을 뿐 아니라 고구려, 발해와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던 당나라와 수나라를 한민족과 돌궐 쪽이 연합하여 격퇴작전을 펼치는 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맹관계가 복원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에 있는 위구르족은 돌궐 쪽을 계승한 민족으로서 오늘날의 터키와 친척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위구르족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터키와 중국 간의 관계가 매우 껄끄러운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터키와 위구르는 같은 민족, 즉 돌궐족이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이슬람이 국가이지만 엄연한 유럽 국가이면서 미국과 서방 진영의 핵심 동맹체인 나토의 가장 주요한 회원 국가로서 공산 진영과의 대립에서 늘 서방 진영의 편을 들어 우리 대한민국과도 우방 관계에 있는 국가인데요. 그런데 중국의 위구르 탄압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민족과 돌궐족 간의 동맹이 재탄생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혈맹이자 맹방국인 북한이 중국을 배신하고 몰래 위구르 반군에게 무기를 수출하며 중국 당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020년 10월경 미국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북한이 우방국 중국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테러 조직인 위구르 독립세력에게 무기를 넘기려 시도했던 사건이 발각됐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서의 보도에 따르면 무기 대금은 신장 위구르에 도착한 후 후불 지급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했을 정도라고 보도해서 북한의 위구르족에 대한 무기 판매가 어떠한 목적성을 띠고 있는지 분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QAnon 정보 사이트에서는 북한이 반중 친미 국가로 돌아섰다는 음모론까지 나와 세간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로 중국 정부에서는 과거 한민족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돌궐족과 지금의 위구르족은 서로 관계가 있는 민족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주는 원래 중국의 땅이 아니었지만 모택동에 의해서 강제 편입된 지역으로 지금까지 무장 테러를 기반으로 한 독립시도가 빈번한 지역이었습니다. 이후로 중국에서는 태낭 시스템의 개발과 대규모 수용소 건설, 대규모 한족 이주 정책을 통해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와 관련된 인권 문제가 뜨거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중국 사이의 위구르족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위구르족의 참상과 최근 벌어진 비인륜적인 사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자 중국과 영국 사이에는 외교당국자 간 설전이 벌어지며 양국 간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와 독립 문제,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서방 사회에서 메인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에서는 과거 소련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선진 7개국 그룹 모임을 중국을 대상으로 한 그룹 모임으로 재개편하고 한국과 호주, 인도를 참여시키면서 민주주의 10개국 그룹인 D10 그룹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구르족은 코카시안 백인 계열의 민족으로 확연하게 중국의 한족과는 차이가 있는 민족입니다. 돌궐족이었던 위구르족의 언어는 한국어와 문법 체계나 어순이 매우 유사하여 양국의 언어를 배우기가 매우 쉬운 민족입니다.
이 때문에 위구르, 몽골, 만주 지역 한국과 연결되는 연대와 연방체 구성이 매우 쉬운 상황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돌궐족, 몽골, 한민족은 서로 함께 연합하여 당나라나 수나라 같은 거대 제국에 대항하여 싸웠던 역사가 있어 고대로부터 이어온 우호 관계가 깊은 민족입니다. 영국이 주도하는 세계적 연방그룹체인 영연방이나 유럽연합과 유사한 한국이 주도하는 국가적 연방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나 중국의 루트를 거치지 않고 한국, 만주, 몽골, 위구르, 터키 방면으로 진출하여 유럽까지 실크로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간의 번영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세계는 점점 비대해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게 큰 위협을 느끼며 중공을 상대로 한 세계적 연합체 구성을 만드는 데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호주, 인도가 주축이 된 쿼드 동맹체, 유럽의 나토 등이 있는 상황이며 사실상의 적대국처럼 되어버린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지소미아가 구축되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군사동맹체가 결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양 지역의 봉쇄 전략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중국에서 러시아와의 손을 잡게 될 경우에는 세계적 위협이 돼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부터 터키반도에 이르는 알타이 연어계에 속한 국가들 간의 연대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민주진영 국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권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패권 전략에 적극적입니다. 미국은 터키가 친중공, 친러시아가 되지 않도록 나토 동맹에서 핵심 국가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고통을 겪어온 몽골에까지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며 몽골을 친미국가이자 친서방사회 국가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석유와 천연가스로 막대한 부를 거두어들이며 친서방주의 노선을 취하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중국의 위구르와 한반도 북부의 만주 지역에서 공백이 발생해서 이 패권 전략은 다소 불완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불어닥치는 위구르족의 독립 문제가 다시금 국제사회의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위구르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된다면 한반도에서부터 터키 대륙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거대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됩니다. 우리 민족인 조선족이 거주하는 만주 지역 역시 이러한 전략에서 매우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최근 들어 조선족들이 한국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한다던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조선족에 대해서 우리 국민 수준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훗날 만주 지역의 독립의 주요한 일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주, 위구르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에서 만주, 몽골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과 위구르를 거쳐서 카자흐스탄, 터키, 지중해로 이어지는 철도와 도로 노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굳이 춥고 자칫 위협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한반도까지 끌어들일 수 있어서 한반도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경제 효과와 안보적 이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과 우호 관계에 있었던 돌궐족은 고구려 발해와 손을 잡고 당나라, 수나라를 격퇴했고 티벳의 토번은 신라와 손을 잡고 당나라를 격퇴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다시금 반복되는 모습이 비추어지며 한민족의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